사실을 듣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끝은 의외로 조용했다.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숨 사이로 짧은 말 한마디를 꺼냈다. 죄송했어요. 그 순간 오래 굳어있던 집안의 공기가 스르르 풀렸다. 사람을 다치게도 지키게도 하는 것이 말이라면 이 집을 버텨온 건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줄 알았지만 며느리는 알았다. 오해가 얼마나 단단한 벽이 되는지, 그 벽에 기대어 자신이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를. 이야기는 그 벽이 처음 세워지던 날로 되돌아간다. 감나무 아래에는 시아버지는 식탁 맞은편에서 국을 들여다만 보고 아무 말이 없었다. 젓가락 끝이 살짝 떨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 흔한 잘 먹었다 한마디도, 수고했다 한마디도 없었다. 침묵은 예의처럼 단정했고 차가움처럼 선명했다. 며느리는 그 단정함이 자신을 거절하는 모양이라 여겼다. 싫어하시나 보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날에 국물간을 2번이나 더 맞췄다. 염려가 습관이 되기까지는 길지 않았다. 이 집의 아침은 시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로 시작됐다. 아직 해가 마당 담장을 넘어오지 않았을 때 마루를 조심스레 건너는 발걸음. 문틈에 들어온 찬 공기가 먼저 거실을 스치고 그 다음이 시아버지였다. 며느리는 대문 밖으로 나가는 그의 등을 자주 보았다. 말이 없으니 등으로만 마음을 읽어야 했다. 등은 비밀을 잘 지키는 쪽이었다. 곱게 펴진 어깨, 조금 느린 걸음, 손에 들린 작은 비닐봉지. 돌아올 때면 봉지는 비어 있었고 대신 현관 앞에는 누군가 전날 흘린 흙이 깨끗이 쓸려 있었다. 며느리는 빗자루를 든 적 없는 사람처럼 그 쓸림의 결이 일정하다는 것, 구석 먼지가 모서리에 동그랗게 모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매일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며느리는 마음속에서 말을 연습했다. 아버님, 더 드릴까요? 아버님, 입맛에 맞으세요. 그러나 실제로는 한 번도 묻지 못했다. 답이 돌아오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대답을 두려워할 때보다 무응답을 더 두려워한다. 무응답은 해석을 만든다. 해석은 사소한 기척에도 살을 붙여 언제든 사실처럼 커진다. 남편은 서툴게 중간말을 이었다. 아버지 원래 말씀이 적으셔. 원래. 며느리는 원래라는 말이 현재의 불편을 합리화하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그때 알았다. 원래가 그렇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무 마음 쓰지 마. 저 사람 성정이 그래. 시어머니의 말은 위로였지만 며느리에게는 판결처럼 들렸다. 성정이 그렇다는 말은 문이 닫혔다는. 미소는 말을 대신해주지만 오해를 걷어내지는 못한다. 그날 밤 부엌 등 아래에서 며느리는 다음 날에 반찬통을 줄 세웠다. 간장, 깨, 다진 마늘, 잘 썬 파. 가정은 조리대 위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부엌에 몰아두었다. 그것만은 확실히 보이고 확실히 남으니까. 침묵은 날씨를 담는다. 비가 오면 더 무거워지고 바람이 불면 금세 차가워진다. 장마가 시작되자 집안은 눅눅해졌고 수건은 반나절만 해도 마르지 않았다. 그 와중에 현관 앞 신발은 늘 단정히 뒤꿈치가 맞춰져 있었다. 며느리는 그 단정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듯 모르는 척했다. 어떤 배려는 이름 없이 다녀가길 원한다. 시아버지는 식탁에서도 마당에서도 텃밭에서도 거의 말이 없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불편한 순간이 오면 먼저 자리를 피해 주었다.
며느리가 배추를 씻고 있으면 우체국 가는 심부름이 생겼고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시작하면 창고에 잠깐 들를 일이 생겼다. 그는 마치 말을 덜어내는 대신 자리를 비워주는 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같았다. 며느리는 그 표현을 거절로만 읽었다. 사람의 상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대상을 재단한다. 내가 불편해서 떠나는구나.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움직임이 증거가 된다. 며느리는 증거를 수집하듯 하루를 살았다. 그 무렵 작은 일들이 겹쳤다. 반찬통 뚜껑이 한번 뒤집혀 닫힌 날이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열었다 닫은 표시였다. 장독대 앞에는 낡은 장갑 한 짝이 놓여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베란다 빨랫줄에 면수건이 한 장 더 늘어섰다. 낯선 결의 손길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며느리는 그 손길을 불편함의 표시로 오해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라는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은 다리가 있어야 하는데 며느리의 말은 늘 제자리에서 떨기만 했다. 마을 어귀에서 시아버지는 늘 같은 노인과 마주 앉았다. 아침마다 잠깐 검은 플라스틱 의자 2개, 멀리서 보면 둘은 말없이 앉아있는 바위처럼 보였다. 며느리는 장을 보러 가는 길에 그 모습을 여러 번 스쳐 지났다. 가까이서 들어보면 그들 사이에는 낮고 느린 말이 오갔다. 그러나 집에서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며느리의 귀에는 늘 잡음만이 돌아왔다. 왜 나에게만 말이 없을까? 질문은 돌처럼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돌은 물에 닿으면 매끈해지지만 마음속의 돌은 닿는 것마다 둔탁하게 만든다. 며느리는 웃을 때도 그 돌을 삼키고 웃었다. 남편은 중간에서 더 자주 말을 더듬었다. 아버지 체면도 있고 당신도 상처받지 말고. 말끝이 흐릴수록 며느리는 더 멀어졌다. 서로의 마음을 이어줄 다리는 자꾸만 짧았다. 시어머니는 종종 부엌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쓰곤 했다. 저녁 늦을 듯 전 재워놨으니 데워. 소금 떨어짐. 그중 하나 내일 아침엔 죽 하자라는 쪽지는 시아버지의 손에 들려 마당으로 나갔다. 며느리는 그 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서랍을 닫았다. 어쩌면 이 집에서 오가는 말의 대부분은 소리 없는 잉크에 담겨 있는지도 몰랐다. 여름이 기울 때쯤 작은 일이 벌어졌다. 택배가 현관 앞에 조용히 놓였다. 발신인은 없었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깨끗이 세탁된 면앞치마 2장과 얇은 면장갑이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그 질감에서 마당에 낡은 장갑과 같은 냄새를 맡았다. 비누 냄새가 아닌 햇볕 냄새, 오래 말없이 마른 천의 냄새. 박스 아래엔 짧은 메모가 있었다. 물 묻으면 미끄럽다. 조심. 글씨는 단정하지만 오래 쉰 사람의 필기처럼 획사이가 멀었다. 며느리는 그 순간에도 이것을 침묵에 또 다른 변주로 읽었다. 말 대신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 대신이 자신에게는 더 큰 거리처럼 느껴졌다. 집은 기척을 기억한다. 거실의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 냄비 뚜껑이 아주 살짝 울리는 소리, 마당에서 삽이 흙에 스미는 소리. 그 모든 소리 사이 유독 빈자리가 있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 빈자리를 며느리는 자신의 탓으로 채웠다. 사람은 자신을 탓할 때 이상한 종류의 안정을 얻는다. 책임이 분명하면 해석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식구가 아니라서. 그 문장은 설명 같았고 설명은 때로 위로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로가 아니었다. 며느리는 설명으로 자신을 묶었다. 가을비가 한번 굵게 쏟아진 뒤
마당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날도 시아버지는 말없이 비를 맞았다. 감잎을 모아 한쪽에 쌓고 젖은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 물기를 털었다. 며느리는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산을 건네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싫어하실 텐데. 그렇게 며느리는 자신이 상상한 거절을 먼저 껴안았다. 상상이 현실보다 서두를 때 우리는 현실에게 뒤처진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비에 젖은 우산을 닦으며 마음속에 조그만 결심을 세웠다. 다음엔 먼저 인사하자. 먼저 말 걸자. 결심은 따뜻했지만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또다시 조용히 국을 데웠다. 결심은 식기 전에 먹어야 하는데 며느리는 늘 미루는 쪽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서랍을 뒤적이다가 작은 수첩을 꺼냈다. 모서리가 많이 다른 종이 냄새가 진한 수첩. 남편은 그걸 마루 끝에 두고 나갔다. 며느리는 수첩을 펼치지 않았다. 남의 침묵은 더더욱 존중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그날 밤 바람이 창틀을 흔드는 소리에 깼을 때 며느리는 문득 생각했다. 침묵을 존중하는 것과 외면하는 건 어떻게 다를까? 구분은 쉬운 듯 어렵다. 며느리는 수첩을 펼치지 않은 채 그 위에 조용히 손바닥을 얹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침묵은 누군가의 선택일 때 힘이 되지만 누군가의 오해 위에 놓이면 무게가 된다는 것을. 며느리는 다음 날 새벽 일부러 조금 일찍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오는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검푸른 공기 사이로 시아버지의 등이 보였다. 그는 마당 한켠에서 작은 병을 흔들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장독대 뚜껑 틈새에 뭔가를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는 동작.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자신이 알고 있던 그림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음을 느꼈다. 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심함. 자신이 잠든 시간에만 움직이던 손길. 그 손길이 거절이 아니라 배려였을 가능성. 가능성은 의심을 닮았지만 방향이 다르다. 의심은 줄을 끊고 멀어지게 만들고 가능성은 끈을 잡아당겨 가까워지게 한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밥상을 조금 다르게 차렸다. 국간장 대신 집간장을 썼다. 김치 접시는 한 번 더 물기를 빼서 올렸다. 그리고 식탁 맞은편에 앉은 시아버지를 보지 않으려 노력했다. 보려고 하면 표정을 읽게 되고 표정을 읽으면 또 해석하게 되니까.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는 부엌에서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물소리는 생각을 지워주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며느리는 첫 장면을 떠올렸다. 이야기가 끝나던 순간 자신이 고개를 숙이며 했던 그 말. 죄송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한 사과였을까? 단지 침묵 자체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다. 곧 침묵의 이유가 드러나면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많은 것들이 모양을 바꿀 것임을. 이 집의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흐른다. 서랍 속 수첩은 아직 닫혀 있고 장독대의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다. 그러나 닫혀 있다는 사실이 곧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언가가 열리는 방식은 여럿이다. 말로, 손길로, 혹은 오래 지켜온 약속으로.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지만 며느리는 이제 그 침묵이 미움의 언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아주 조금이 이야기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곧 며느리는 이유를 듣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상처를 들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 위에 얹어진 오해를 걷어내기 위해 고개를 내민다. 그때 며느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쌓아 올린 해석의 벽을 손끝으로 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벽이 생각보다 얇았다는 사실에 놀라며 천천히 무너뜨릴 것이다. 이야기는 그곳으로 향한다. 끝에서 시작된 그 한마디 죄송했어요가 어떻게 며느리의 입술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제 차례차례 밝혀질 것이다. 침묵이 품고 있던 사소하고 착한 이유, 그 이유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누군가가 치렀던 대가, 그리고 그 대가를 알게 되었을 때 며느리가 흘리게 될 눈물의 무게.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문턱에 서 있다. 내일 아버지랑 같이 텃밭 좀 다녀올게. 짧은 말 한마디가 방 안을 스쳤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말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침묵과 말 사이 아주 가느다란 길이 놓였다. 길의 끝에서 며느리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누군가의 마음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새벽은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아직 깨어나기 전 공기는 얇고 바람은 낮게 흐르고 소리라는 것은 아직 이름을 갖기 전에 숨 같은 것이었다. 그 고요 속에서 먼저 깨어나는 사람은 늘 시아버지였다. 창문이 아직 외풍을 조금 머금은 채 서늘한 기운을 들여보낼 때 그는 마루 끝을 조심스레 건너 현관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몸이 먼저 알고 따라가는 길이었다. 남편은 뒤이어 잠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 역시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신발끈을 조이고 문 앞에 섰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알고 있는 오늘도 같다 라는 묵음의 합의가 있었다. 그 합의는 싸늘하지 않았다. 다만 오래된 관계에 붙어있는 담담함에 가까웠다. 며느리는 부엌 옆 문가에 서 있었다. 그냥 보내지 않으려 말을 건네려 했으나 입술은 늘 마음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심장에서 목까지 올라온 말은 입술 앞에서 늘 잠시 멈춘다. 지금 말해도 될까?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내 말이 또 오해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들은 몸보다 먼저 움직여 말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그녀는 말 대신 손끝으로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만졌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그녀가 대신한 인사였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등이 나란히 마당을 건너갔다. 남편의 걸음은 약간 앞서 있었고 시아버지의 걸음은 조금 느렸다. 그 느림은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늘 주위를 먼저 살피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발 아래에 놓인 작은 돌멩이, 젖은 흙, 풀잎 끝에 이슬, 그런 것들을 밟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는 걸음. 그 조심스러움은 사려 기품이기도 하고 지나온 시간의 무게이기도 하며 잠시 들키고 싶지 않은 내면의 그림자이기도 했다. 부엌 창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와 도마 위에 닿았다. 빛은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번져 채소의 결을 조용히 드러냈다. 며느리는 팔을 자르고 있었다. 칼끝이 도마의 나무결을 따라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며 사박 사박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또렷한 소리였다. 그 외의 소리들은 마치 서로를 의식하는 듯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막 속에 무언가 빠져 있었다. 빠진 것은 항상 같은 자리였다. 시아버지의 목소리, 그 빈자리가 이 집의 공기를 늘 조금 무겁게 했다. 며칠 전 이웃 노파가 울타리 너머로
느릿하게 말을 건넸다. 아버님은 목이 약하시지. 환절기만 되면 조금 힘들어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말이 며느리의 마음에 천천히 내려앉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짧은 단어 하나는 이후 그녀가 보게 될 모든 장면을 새로운 빛으로 비추기 시작했다. 해가 완전히 올라온 뒤 현관 앞에는 두 켤레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발등에 얹힌 흙먼지가 그날의 일을 조용히 설명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빗자루를 벽에 세우고 장갑을 천천히 벗었다. 장갑을 벗는 손은 조금 느렸고 그 느림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리지 않으려는 사람의 움직임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목을 감고 있던 얇은 수건 끝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햇살이 수건 아래 살결을 스치고 그 아래에 가늘고 길게 남아있는 흉터가 드러났다. 며느리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흉터는 칼자국 같지도 사고의 흔적 같지도 않았다. 오래된 상처, 말하지 않는 상처, 말할 수 없었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는 시아버지가 왜 말을 잃었는지 아주 작은 열쇠처럼 보였다. 점심 식탁에 앉았을 때 며느리는 조심스레 국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국간장 대신 집간장과 다시마를 더 오래 우려냈다. 간이 묽고 맛이 부드러웠다. 그녀는 말 대신 국그릇을 시아버지 쪽으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가깝게 밀어두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 표정은 없었다. 하지만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드러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약 봉투의 뒷면, 거기에는 서툴지만 정갈한 글씨가 두 줄 적혀 있었다. 감탕은 조금 연하게, 뜨거운 건 서서히, 회개 방향, 멈춤의 길이, 미세한 떨림. 그 모든 것이 오래 생각하고 오래 머뭇거리다가 겨우 적어낸 말이었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다. 그 말은 고맙다, 의 모양이었다. 말을 할 수 없지만 말하고 싶어 남긴 침묵의 문장. 점심 후의 집은 언제나 조금 느리게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늘어져 마치 천 조각처럼 공기 속에서 흔들리는 느낌. 창가에 널어둔 면수건 한 장은 햇살을 머금으며 천천히 말라갔다. 그 수건엔 말하지 않은 시간들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빨랫줄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 아래의 침묵은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거실에서 작은 상자를 열고 있었다. 약품들, 반쯤 남은 파스, 손으로 만져서 부드럽게 다른 연고통, 그리고 색이 바랜 처방전들. 며느리는 그 상자가 있는 자리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말을 걸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냥 무너질 듯 조용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잃지 않으려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다. 남편의 손끝이 한 장의 처방전을 살짝 펴들었다. 거기엔 이름과 날짜와 함께 익숙한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비인후과. 그 단어는 아침에 들었던 그 짧은 말과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오해의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붙였다. 목, 침묵, 그리고 말이 없던 시간들. 며느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확신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라는 문이 아주 조용히 손잡이에서 열리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식탁 위에 잘 익은 감이 한 접시 올라왔다. 감의 결은 햇빛을 오래 품고 있어서인지 겉은 굴곡이 있었지만 속은 부드럽고 달았다. 며느리는 칼을 감에 천천히 대고 얇게 껍질을 벗겨냈다. 칼날이 과육과 닿을 때마다 작은 숨 같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이 집에서 드물게 들리는 살아있는 따뜻함이었다. 시아버지는 감 하나를 집어들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껍질을 벗기는 손은 놀랄 만큼 섬세했다. 서두르지 않았고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았다. 그 손끝은 오래 누군가를 다정하게 돌보던 사람의 손처럼 천천히 확신 있게 움직였다. 그 섬세함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보여주었다. 말이 없다는 것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감정이 너무 많아 말로는 담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넘쳐서 흘러내리지 못한 그릇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며느리는 그제야 조금 이해했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조심하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은 사랑을 세게 내놓지 못한다. 붙잡고 싶어도 손을 다 펴지 못한다. 남는 것이 흉터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난 뒤 부엌에서 물을 트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퍼졌다. 며느리는 손을 씻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 대답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었다. 거절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마음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두려웠던 것이다. 사랑은 말로 확인되어야 안전하다고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도였다. 말이 아니라 조금의 용기, 되돌릴 수 있는 실수 말고 다시 건너갈 수 있는 다리 하나. 며느리는 식탁으로 조용히 돌아와 시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아버님, 조용한 부름이었다. 허공을 흔들지 않는 낮고 단단한 톤. 내일 저도 같이 텃밭에 가볼게요. 시아버지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눈빛이 며느리에게 닿았다. 그 눈빛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 지켜보고만 있었던 마음들,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온기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얇고 그러나 분명한 다리가 놓였다. 침묵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침묵은 이제 벽이 아니라 길이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길 위로 천천히 조용하게 걸어가기 시작한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감나무가 아직 가늘고 여린 한 줄기 새싹에 불과했을 때, 그 시절 시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아니었다. 젊은 그는 작은 것에도 웃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 웃음을 누가 가장 좋아했느냐 하면 그의 딸이었다. 딸은
시아버지를 쫓아 늘 마당을 뛰어다녔다. 감나무가 심어지기 전이 이 마당은 그들에게는 작은 세상 같았다. 바람이 불면 딸은 치맛자락을 잡고 아버지, 바람이 나를 데려간다 하고 웃었고 시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곤이 모두 사라지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웃음은 마당에 오래 머물렀다. 벽에도 바닥에도 나무 기둥에도 남아있는 듯했다. 그해 여름 시아버지는 딸과 함께 작은 감나무 한 그루를 마당에 심었다. 흙 속에서 뿌리가 잘 내려가도록 손으로 몇 번이고 흙을 다져주던 손길은 정확하고 조심스러웠다. 딸은 그 옆에서 작은 삽으로 열심히 흙을 퍼올리며 말했다. 아버지, 나 이 나무랑 같이 크는 거야?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도 잘하고, 나무도 잘하고, 우리도 같이 자라지. 그 말은 참 따뜻한 약속이었다. 시간은 마당의 계절을 따라 흘렀다. 겨울은 느렸고 봄은 살짝 빠르게 찾아왔다. 새잎이 돋아나고 감나무가 눈에 띄게 자랄 때마다 딸은 먼저 그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나무 아래 서서 시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여기 봐요. 하루 만에 더 커졌어. 시아버지는 그 말에 늘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 앞에 서서 같이 바라보았다. 둘은 말이 많지 않아도 같은 것을 보며 같은 마음으로 서 있었다. 그 시간이 이 집의 가장 환한 시간이었고 시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부드러웠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시간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딸의 몸에 작은 이상이 생긴 것은 여름비가 며칠 동안 내리고 감잎이 축 늘어졌던 그 즈음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다. 입술색이 옅어지고 숨이 조금 가빠지는 듯 했으며 손끝이 차가웠다. 시아버지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말하지 않은 걱정이 조금씩 스며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쁜 예감을 먼저 인정하지 못한다. 병원 진단은 짧고 단단하게 그들의 시간을 끊어냈다. 조금 오래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거의 설명이 아니었다. 그러나 설명보다 더 무겁게 그들의 몸 위에 내려앉았다.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 말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너무 선명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말 대신 침묵을 붙잡는 순간은 바로 그런 때다. 딸의 몸은 계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감나무는 잎을 더 크게 펼치는데 딸의 기운은 그늘처럼 조금씩 옅어졌다. 하루는 길었고 밤은 더 길었다. 시아버지는 딸을 안고 조용히 등을 쓸어주었다. 그때 딸은 힘없이 속삭였다. 아버지, 나무는 계속 자라겠지? 시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는 순간 세상의 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 두려웠다. 딸은 그날 이후 감나무 아래에 앉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늘은 여름보다 깊었고 햇빛은 조금 더 무거워 보였다. 시아버지는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한다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일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딸은 아버지의 침묵을 나름대로 해석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그들 둘 모두를 조용히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날 감잎이 하나둘 바람에 흘러 떨어질 때 딸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세상은 아무 소리도 가지지 않았다. 아니, 소리는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그는 그날을 기준으로 말을 천천히 잃어갔다. 감나무는 그해 겨울을 넘겼고 다음해 여름에는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다. 시아버지는 그 열매를 한참 바라만 보았다. 그 감은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먹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기억의 형태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그 후로 시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말은 감정을 바깥으로 옮기는 과정인데 그 감정이 넘칠 만큼 많아지면 말은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손에 쥐고 남은 가장 진한 사랑의 모양이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시아버지는 그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감춰둔 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왜냐하면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감나무 아래 서 있을 때 햇빛을 받는 표정이 눈을 가늘게 뜨고 부드럽게 웃는 모양이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말을 하면 기억이 흔들리고 흔들리면 다시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감나무 앞에 섰다. 집안에 오래 머물던 조용한 공기가 바깥까지 따라 나오는 듯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은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중간의 색이었다. 세상의 경계가 조용히 풀리는 시간, 그 시간은 누군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여는데 항상 알맞았다. 감나무는 이미 제법 자라 있었다. 어린 가지는 단단해지고 줄기는 해를 여러 번 버틴 나무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 나무 아래 흙은 오래 다른 손바닥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정확히 같은 자리, 딸이 앉아 있었던 자리, 시아버지가 지켜보고만 했던 자리, 그리고 지금 며느리가 서 있는 자리. 시간은 지나도 자리는 사람을 기억한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문틈 너머에 머물던 시아버지가 마당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걸음은 항상 그랬듯 조용하고 서두르지 않았고 말보다 먼저 마음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의 곁에 서지 않았다. 딱 한 걸음 뒤에서 멈췄다. 그 한 걸음은 거리가 아니라 머뭇거림의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예전의 침묵이 오해를 키우던 닫힌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진실을 꺼내기 전 조심스레 여는 고요한 침묵이었다. 침묵에도 온도가 있다. 지금의 침묵은 따뜻한 쪽에 가까웠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감나무에 닿았다. 그 눈빛은 멀리 있는 과거를 다시 한번 조용히 데려오고 있었다. 부드럽게 지고 있던 태양 아래 딸이 웃으며 서 있던 장면. 감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같은 높이로 서 있었던 기억. 그 장면이 시아버지의 눈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그 시선을 보며
비로소 알아챘다. 침묵은 거절의 언어가 아니었다. 애써 붙잡은 사랑의 마지막 형태였다. 사람은 사랑한 것을 잃고 나면 그 빈자리를 말로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다. 아버님, 그 한마디는 떨렸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말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고 사과가 담겨 있었고 무너진 오해를 다시 쌓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오래 묻어둔 눈물이 아직 말이 되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입술을 한번 조심스럽게 때려 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운 떨림 하나가 말보다 먼저 대답이 되었다. 죄송했어요. 말은 짧았다. 하지만 길었던 시간보다 더 멀리 닿았다. 그 말은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알고 있다라는 의미였다. 알아보는 사람에게 마음은 다시 열린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허락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아주 작은 기울기였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그 작은 기울기에서 다시 시작된다. 마당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다.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적었다. 그런데도 어쩐지 시간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감나무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러나 그 거리는 더 이상 벽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몸의 떨림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떨림을 그냥 두려고 했다. 이제야 알았다. 말이라는 건 용기가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말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말이 길어서가 아니라 말이 오래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소리는 작았다. 거의 들릴 듯 바람과 함께 사라질 듯한 목소리. 그러나 분명했다. 그에게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준비된 말이었다. 그 아이도 내가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서 있었지. 며느리의 숨이 가슴 안에서 한번 크게 흔들렸다. 시아버지의 말은 설명도 이야기의 전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 하나가 살짝 열린 것처럼 조용히 울림을 남겼다. 햇빛에 눈이 부셔서 눈을 조금 가늘게 뜨던 모습이 그 아이와 너무 같아서. 목소리는 약했고 끊어질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움직이지 못했던 시간이 기어이 말을 건네고 있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안 어딘가가 아주 천천히 뜨거워졌다. 시아버지의 말은 단지 과거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며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피했던 것이다. 사랑을 피했던 것이다. 무너질까봐 너무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말을 못했네. 그 말은 사과도 아니다. 변명도 아니다. 그저 사실이자 그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버텨온 진실이었다. 며느리는 조금 늦게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 속에 빛이 있었다. 흐르는 눈물은 없었으나
무너진 마음의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침묵은 드디어 이름을 얻었다. 네, 아버님.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는 오해를 허물고 기억을 품고 앞을 바라보는 말이었다. 감나무 위에서 늦은 햇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 빛은 이제 슬픔을 비추지 않았고 그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이었다. 부엌에서는 전기밥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집 안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손을 닦고 있었다. 멈춘 동작 없이 그러나 며느리를 보자 눈빛이 아주 부드럽게 흔들렸다. 말하지 않아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울지 않았는데 울고 돌아온 사람의 표정이 남아 있었다. 무언가를 놓아버린 사람의 얼굴. 그렇게 오래 움켜쥐었던 마음이 조금 풀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말보다 먼저 며느리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아직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 듣게 되었구나. 며느리는 말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그 마음의 모양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저 사람은 말이 없는 게 아니야.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질까봐 버티고 있는 사람이지. 그 말은 시아버지를 대신 변호하려는 말이 아니었다. 한 사람을 가까이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조용한 사실이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알았다.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둘을 이어 붙이고 있었는지. 이제야 이 집이 내 마음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 말은 위로도 칭찬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마음이 드디어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작은 수첩. 펼치지 않고 손바닥만 얹었던 적은 많았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천천히 그 표지를 들어 올렸다. 종이는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달아 있었다. 오래 손을 탄 기록은 없지만 오래 지켜져 온 기록이었다. 수첩 첫 장에는 짧은 글씨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심은 날, 흙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 문장은 날짜도 없고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알 수 있었다. 그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다는 것. 며느리는 다음 장을 넘겼다. 글씨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여백이었다. 그러나 단 한 줄씩 조심스럽게 눌러 적힌 기록들이 숨을 고르게 했다. 물은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처음부터 욕심내면 금방 늦는다. 햇빛은 오전이 좋다. 너무 뜨거우면 잎이 지친다. 그 문장들은 나무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그때 감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말없이 흙을 다지고 말없이 가지를 고르고 말없이 뿌리를 감싸던 손. 그 손을 그녀는 그동안 거절의 손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이 지키는 손이었다는 것을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첩을 넘기던 며느리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다. 세 번째 장. 글씨는 더 느렸고 획 사이의 간격은 더 넓었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그 색이었는데 글자 수는 짧았지만 말의 무게는 컸다.
멈춰있던 감정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이 침묵의 뒤에 딸의 이야기가 서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을 꺼낼 수 없었던 것이다. 말을 꺼내면 기억이 무너지고 기억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진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였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부엌으로도 가지 않았다.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열린 문틈 너머로 며느리가 수첩을 보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긴 세월 동안 해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있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둘의 방향이 천천히 같은 곳을 향했다. 그 나무는 그 애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다. 그 한 문장은 설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오래 버텨온 마음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었다. 며느리의 손등이 아주 느리게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닫았다. 닫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었다. 감나무는 처음부터 이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 집의 마당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은 오래된 장독대와 제철마다 꽃이 피고 지는 작은 화분들 뿐이었다. 딸은 그 풍경을 좋아했다. 마당에 앉아서 햇빛이 장독대 뚜껑에 닿아 반짝이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던 아이였다. 자라면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소란보다 고요를 좋아했고 세상을 조용히 바라보는 쪽의 사람이었다. 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느 봄 동네 장터에서 작은 묘목을 본 것이 시작이었다. 사람들이 바삐 지나다니는 와중에도 그 아이는 조그만 화분 하나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고 아버지였던 그는 아이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굳이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 눈은 갖고 싶다가 아니라 함께 살고 싶다는 눈이었다. 그렇게 감나무는 이 집에 들어왔다. 처음엔 그저 막대기처럼 가느다랗고 연약해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기울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아이의 손은 놀랍도록 단단했다. 물을 줄 때도 흙을 다질 때도 가지를 다듬을 때도 정확히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무엇을 살피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다. 그 아이는 나무를 돌본 것이 아니라 나무와 함께 자랐다. 시아버지는 그 시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말로 꺼내면 사라질까봐, 기억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모양을 잃을까봐, 조금이라도 떠올려버리면 다시 견딜 수 없게 될까봐. 그래서 그는 그 기억을 마당 한가운데 심고 말 대신 물을 주고 말 대신 흙을 다지고 말 대신 가지를 감싸며 매일 조금씩 유지해 온 것이다. 이 집의 사람들은 그가 가지를 다듬는 손을 보며 그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무를 다듬은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듬고 있었다. 무너지지 않도록,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딜 수 있도록. 딸은 감나무 옆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다. 봄에는 작은 꽃눈을 올려다보고 여름에는 잎 그림자를 손등에 얹어두었고 가을에는 초록 감이 서서히 색을 바꾸는 속도를 조용히 기다렸다. 아이에게 있어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자라는 시간이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감나무 아래에 앉던 날도 바람은 아주 조용했고 햇빛은 눈을 살짝 찡그리게 만들 만큼 따뜻했으며 그 아이는 웃고 있었다. 아주 평범하게 사람이 떠나기 직전이라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떠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범한 날에 아무 말 없이 떠난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더 오래 붙들게 된다. 평범했던 모든 순간을.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그 장면을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설명을 하면 과거가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기억은 절대로 과거가 아닌 채로 두고 싶을 때가 있다. 지금처럼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두고 싶을 때가 있다. 그는 그걸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이번에는 천천히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3페이지쯤 뒤에 딸의 글씨가 있었다. 아이의 글씨는 시아버지의 글씨보다 훨씬 가벼웠다. 하지만 가벼운 글씨가 가벼운 마음을 담는 건 아니었다. 할아버지 손은 흙 냄새가 난다. 나는 그 냄새가 좋다. 짧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며느리는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시아버지의 등만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등은 다친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버팀은 말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조용하고 무겁고 흙 속에 숨은 듯한 사랑. 딸의 글씨를 본 뒤부터 집안의 공기는 조용하게 달라져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며느리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낯선 얼굴이 아니라 본 적 없는 표정의 시아버지가 떠올랐다. 그의 침묵이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부서질까 두려운 유리처럼 섬세했다는 사실이 가슴에 남았다. 새벽이 되자 며느리는 마당으로 나왔다. 하늘은 아직 희고 공기는 차갑고 나무 위에 감 몇 개가 새벽을 머금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나무 아래 흙은 밤새 식지 못한 마음처럼 따뜻했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시아버지가 다가왔다. 그는 감나무 옆에 낮게 쪼그려 앉았다. 손바닥으로 흙을 한번 눌렀다. 그 동작은 마치 누군가의 어깨를 토닥이듯 조심스러웠다. 한참 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길게 들렸다. 마옹오, 그 아이가 심은 거야. 그는 덧붙이지 않았다.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손끝을 말아쥐었다. 흙 속에 담긴 시간이 서서히 가슴 위에서 무게를 갖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나무 둥치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손은 거칠었고 손등은 검게 탔고 굳은 살은 오래된 시간처럼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손바닥이 나무를 감싸는 방식은 한 번도 거칠지 않았다. 그는 딸을 대하던 손으로 나무를 대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이 나무가 사랑이고 기억이고 기도였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았다. 그동안 그녀는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고 말을 나누고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집은 달랐다. 말 대신 버티는 것으로 사랑했다. 지켜내는 것으로 증명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다. 대신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눈을 보며 천천히 무너졌다. 눈물이 아니라 가슴이 먼저 천천히 낮게 조용히 바람도 발소리도 그 순간에는 전부 멈춘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말 작은 숨처럼 말했다. 저도 지켜볼게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이 나무에서 한번 잠시 멈췄다. 그 잠시 멈춘 순간이 대답이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부엌에 오래 서 있었다. 칼끝이 도마 위를 지나가는 소리는 부드러웠고 불은 새지 않았고 징그럽게 요란한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저녁이 준비되고 있었다. 남편은 옆에서 말을 건네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마음이 그 사이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읽을 수는 없었지만 존중할 수는 있었다. 시어머니는 작은 찻잔 2개를 꺼냈다. 그 중 하나는 오래된 잔, 유난히 얇고 손에 쥐면 귀가 기울어지는 듯한 잔, 딸이 쓰던 잔. 며느리는 그걸 알아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이 집에 오래 살지 않아도 그건 눈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잔을 시아버지 자리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다. 그러나 숨이 조금 달랐다. 오래 버티던 무게가 아주 조금 내려앉은 사람의 숨. 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식탁 위에는 그저 평범한 저녁이 있었다. 국, 김, 생선, 나물 몇 가지. 하지만 그날의 밥상에는 평범하지 않은 침묵이 있었다. 이 침묵은 오해의 침묵도 아니고 거리의 침묵도 아니고 슬픔을 집어삼키는 침묵도 아니었다.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들 사이에 비어있는 자리였다. 그 자리는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다. 말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뒤에 와도 늦지 않은 자리였다.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숟가락 대신 찻잔에 손을 올렸다. 그 잔은 가벼웠다. 그리고 오래된 마음처럼 얇았다. 그는 잔을 입술 가까이 가져갔다가 잠시 멈췄다. 그 멈춤은 미련이 아니라 기억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의 멈춤이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너무 조용해서 내가 많이 배웠다. 그 말은 설명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회한도 아니었다. 그냥 진실이었다. 오래 버티고 오래 숨기고 오래 들여다본 사람만이 조용히 꺼낼 수 있는 진실. 며느리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말이 아니어도 되는 순간이 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 행동은 사과가 아니라 존중이었다. 식탁 위에 있던 조용한 공기가 따뜻하게 풀렸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 울고 있었다. 울음은 소리로만 나는 것이 아니다. 가슴에서 조용히 차오르는 것도 울음이다. 그리고 그 울음은 이 집을 조금씩 다시 살게 만들고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은 익숙한 모양이었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같은 무, 같은 국, 같은 김치였지만 그 안에 흐르는 마음의 온도는 전날과 전혀 달랐다. 시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손등을 천천히 쓸었다. 그 손은 무언가를 오래 눌러 참고 버텨온 사람의 손이었다. 주름 하나하나에 한 시절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 그 손이 그동안 얼마나 조심히,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애써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며느리는 이제야 확실히 볼 수 있었다. 식탁 위의 침묵은 단단하지 않았다. 막혀 있는 것도 막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기다릴 수 있는 침묵이었다. 남편은 조용히 물컵을 움직였다. 그 역시 이 순간이 말을 던지면 깨져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감각으로 알고 있었다. 한 사람의 삶이 말 한 줄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작은 접시를 하나 더 가져왔다. 평소에는 내놓지 않던 조청에 버무린 강정, 딸이 좋아하던 것,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떠난 자리에서 사라진 마음을 잠시라도 되돌려 놓고 싶은 소리 없는 마음이었다. 며느리는 그 접시를 보며 목이 천천히 뜨거워졌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이 자리를 옮기는 감각이 있었다. 마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순간 그 시간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그저 오래 걸렸다. 조심스럽고 천천히 시아버지는 식탁의 끝에 있는 나무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창 너머 감나무의 가지가 밤바람에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 흔들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아이는 기다리는 걸 참 잘했지. 목소리는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도 기억을 끌어올리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기억이 스스로 흘러나오는 속도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때 나오는 말이었다. 며느리는 그 말을 흘리지 않았다.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그대로 가슴에 내려앉게 두었다. 당연했다. 이 집의 사랑은 언제나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딸은 나무를 기다렸고, 시아버지는 딸을 기다렸고,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기다렸고, 이제 며느리가 그 기다림의 마지막 자리를 조용히 이어받고 있었다. 이 집의 사랑은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지키고 기다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사랑이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두었다. 그 동작 하나가 마음 전체가 가만히 자리를 바꾸는 것처럼 느려지고 진중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향했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곳에 대답이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녁의 공기가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무는 바람 한 번에도 잎을 천천히 털며 조용히 살아 있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나무 앞에 천천히 앉았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에 그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앉아있던 모습을 몸이 기억해내듯 자연스럽게 그 자리는 딸의 자리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마음을 이어받은 며느리의 자리였다. 감나무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조용한 나무였다. 조용한 사랑이었다. 조용한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흙 냄새가 났다. 바람 냄새가 났다. 한 사람의 생이 여기 있었다는 냄새가 났다. 감나무 아래에 앉은 며느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밤 공기에는 약간의 습기가 묻어 있었고 그 습기가 나무 껍질과 흙을 지나 몸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감각은 낯설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잊어버린 기억을 몸이 먼저 떠올리는 순간 같았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딸이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었을지
생각해 보았다. 바람의 방향은 어땠을까? 햇빛은 어디에 떨어졌을까? 나무 사이로 흔들린 그림자 속에서 아이의 손은 무엇을 만지고 있었을까? 그 아이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질문들은 차가운 호기심이 아니었다. 사무치는 그리움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그 자리에 닿으려고 천천히 움직이는 과정이었다. 그 속도가 적당했다. 빠르지 않고 억지로도 아니고 그저 지금 닿을 만큼만. 시아버지는 멀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무를 등지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등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기둥처럼 보였다. 아무도 기대지 않았지만 그는 오래 서 있었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무너진 마음이 다시 흘러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가 감나무를 다루던 손길은 이제서야 이해될 수 있었다. 그는 나무를 키운 것이 아니라 기억을 살리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져버린 웃음과 말하지 못했던 사랑을 나무 속에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무는 그 사랑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나무는 자랐고 사람은 늙었다. 기억은 묻고 말은 다치고 손은 굳어갔다. 그는 버텼지만 버틴다는 것은 천천히 무너지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그 무게를 조금 나누어 들고 있었다. 며느리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나무의 줄기를 감쌌다. 손바닥에 닿은 나무의 결은 부드럽지도 거칠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의 손처럼 온도와 질감이 있었다. 나무는 말하지 않았지만 말이 있었다. 그 침묵은 처음 며느리가 느꼈던 서늘한 침묵과 달랐다. 이 침묵은 누군가를 오래 지켜본 것만이 가진 묵직한 온기였다. 그녀는 그 온기를 조금 오래 쥐고 있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아주 작게 살렸다. 그것은 울음보다 더 깊은 소리였다. 여기 있었네? 남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조심스러웠다. 그 역시 이 자리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며느리를 바라보다 서두르지 않고 옆에 앉았다. 팔이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같은 높이에서 같은 나무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관계라는 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요하게 알려주었다. 이 나무 아래에서 여름이면 애가 하늘만 봤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봤지. 며느리는 그 아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떠오르는 듯 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 하늘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았다. 하늘은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하늘이었다. 예전에도 지금도 사라진 것은 사람이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었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그저 모양만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시간 속에서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며느리의 눈가가 조용히 젖기 시작했다. 울음은 크게 오지 않았다. 소리도 없었다. 단지 가슴 한가운데서 천천히 퍼져나온 따뜻한 무언가가 눈까지 길을 찾아온 것이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것은 울음이었다. 울음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시계의 초침이 아직 소리를 얻기 전 공기가 먼저 움직였다.
현관 앞엔 장갑 3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시아버지의 것은 오래된 가죽, 남편의 것은 낡은 면, 며느리의 것은 어젯밤 시어머니가 꺼내두고 살짝 털어둔 얇은 장갑이었다. 텃밭 가는 길은 짧았지만 발자국은 길었다. 살짝 젖은 흙 위를 지나면 발바닥이 먼저 계절을 안다. 시아버지는 앞장서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딱 한 걸음 옆, 한 걸음 뒤. 그 거리는 어제와 같았지만 의미는 달랐다. 어제의 망설임이 오늘의 배려가 되는 데에는 하루면 충분했다. 밭 가장자리의 고랑에는 지난 장마에 넘어졌다 다시 일으켜 세운 줄기들이 가느다란 끈으로 지지대에 매여 있었다. 매듭은 투박했지만 한 번도 풀린 적이 없는 모양이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매듭을 한 번, 또 한 번 만져보았다. 살피는 손은 언제나 먼저 도착했다. 아버지, 이 줄기는 더 묶을까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 끄덕임 하나가 오늘 아침의 첫 대답이었다. 며느리는 남편이 묶어놓은 매듭 끝을 잡고 자신의 매듭을 덧대어 묶었다. 2개의 매듭이 겹쳐진 자리에서 줄기가 덜 떨렸다. 작지만 확실한 안정. 관계도 그렇게 묶이는 법이었다. 밭 한쪽, 낮게 눕다시피 자란 고추나무 옆에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이 뒤집혀 있었다. 비에 씻기고 해에 말라 반짝이는 그릇. 시아버지는 그 그릇을 들고 가장자리 흙을 긁어 고랑에 조용히 뿌렸다. 흙은 모양을 바꾸며 자리를 메웠다. 비어있던 틈은 생각보다 얇았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제안을 넘기지 않았다. 부탁도 의무도 아니었다. 그저 가치라는 뜻. 시아버지는 잠깐 멈추었다가 그릇을 내밀었다. 며느리의 손이 그릇을 받는 동안 그의 손등에 굳은 살이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스쳤다. 그 스침은 오늘 아침의 2번째 대답이었다. 텃밭 가장 끝 감나무에서 떨어진 잎들이 비탈진 둔덕에 얇게 겹쳐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잎은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며 붙어 있었다. 며느리는 무릎을 굽혀 잎을 한 줌 들어 올리고는 천천히 가장자리로 옮겼다. 손끝에서 잎맥이 사각, 사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어제의 울음과 닮았지만 오늘은 울음이 아니었다. 일이 채워지자 말은 비워졌다. 세 사람은 거의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자꾸 눈이 마주쳤다. 마주치는 눈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피하지도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해가 훌쩍 올라왔을 때 시아버지는 옆 고랑에 말라버린 줄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잘랐다. 그리고 감나무에서 뻗어나온 어린 가지 끝을 검은 테이프로 가볍게 붙들었다. 삶에서 삶으로 건너가는 가느다란 다리. 접붙임은 소리가 나지 않아서 좋았다. 딱 하고 끊어지는 대신 천천히 오래 연결되었다. 이렇게 붙이면 괜찮아질까요? 시아버지는 잠깐 테이프 끝을 눌렀다. 그의 눈빛이 감나무와 며느리 사이를 한 번 오갔다. 대답은 손에 있었다. 손이 말하는 동안 입은 쉬어도 됐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작은 도시락 보자기를 들고 도착했다. 보자기를 풀면 미지근한 보리차, 소금 살짝 뿌린 삶은 감자, 그리고 새벽에 데쳐놓은 애호박 나물이 있었다. 세 사람은 텃밭 둔덕에 앉았다. 무릎을 조금씩 안쪽으로 당겨둔 각을 만들고 차례로 컵을 돌렸다. 보리차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목을 지나가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로 각자의 속을 천천히 데웠다. 호박은 연하게 했어. 뜨거운 건 서서히. 며느리는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약 봉투 뒷면의 글씨를 떠올렸다. 감탕은 조금 연하게, 뜨거운 건 서서히.
어제의 문장이 오늘의 반찬에서 다시 말을 건넸다. 이 집의 말은 늘 이렇게 돌아왔다. 다른 그릇, 다른 온도, 다른 시간에 담겨서 식사가 끝나자 시아버지는 조용히 호미나를 손수건으로 닦았다. 닦아도 닦을 것이 남아있는 듯.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끝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손길이었다. 그는 호미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감나무 쪽으로 눈을 돌렸다. 햇빛이 잎 가장자리를 따라 얇게 번졌다. 그 빛은 오래된 상처의 테두리와 비슷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프지 않았다. 고맙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다. 오래 걸렸기 때문에 짧아도 멀리 갔다. 며느리는 대답을 찾지 않았다. 대신 수건을 풀어 감나무 아래 작은 돌을 한번 닦았다. 돌은 말을 갖지 않았지만 말보다 오래 남는 것들이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 울타리 너머 이웃 노파가 손을 흔들었다. 올해 감이 달 것 같네. 짧은 인사에 계절 하나가 통째로 실려 있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인사는 예의이면서 약속이었다. 달아도 나누겠다는 약속, 쓰더라도 함께 넘기겠다는 약속. 식탁에 둘러앉아 시어머니가 오래 아껴두던 얇은 잔을 다시 꺼냈다. 며느지는 싱크대 위에 수첩을 펼쳤다. 오랜 여백 사이에 오늘의 한 줄을 적었다. 붙였다. 말 대신 가지와 가지를. 펜 끝이 멈추었을 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부엌 창을 열었다. 밖에서 감잎 하나가 바람없이 떨어져 창턱에 얌전히 내려앉았다. 떨어지는 건 끝이 아니었다. 나무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손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저녁 무렵 식탁 위에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반찬들이 놓였다. 다른 것은 한 가지, 자리를 옮긴 사람의 마음이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기 전 잠깐 며느리를 보았다. 그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확실히 도착했다. 수고했다. 그 말은 이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비어있던 칸을 채웠다. 비어있던 자리는 생각보다 얇았다. 채우는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조금의 시간, 조금의 손, 그리고 조금의 서로였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의 감나무가 창문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림자는 움직였지만 그 아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말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기다릴게요. 그 말은 나무로 갔다가 돌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갔다. 말은 사람을 다치게도 지키게도 한다. 이 집을 버텨온 것은 침묵이었지만 이 집을 앞으로 움직일 것은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짧고 정확한 말들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장이 넘겨진다. 여백은 줄고 기록은 늘고 오해의 벽은 얇아진다. 그 벽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다. 그러나 벽이 사라지고 나서 보이는 풍경은 생각보다 넓다. 그 넓음 속에서 세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장이 넘겨진다. 여백은 줄고 기록은 늘고 오해의 벽은 얇아진다. 그 벽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다. 그러나 벽이 사라지고 나서 보이는 풍경은 생각보다 넓다. 그 넓음 속에서 세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약속대로 셋은 텃밭으로 갔다. 골목을 지나 논두렁을 건너는 동안 안개가 낮게 깔려 발목을 스쳤다. 시아버지는 앞장서지 않았다. 늘 그랬듯 한 걸음 뒤 혹은 옆에 머물렀다. 남편은 멀찍이 앞과 옆에 거리를 맞췄다.
세 사람의 보폭은 다르지만 걷는 속도는 이상하게 같았다. 텃밭 가장자리엔 고랑이 바르게 잡혀 있었다. 고추대마다 묶인 끈이 균일했고 상추폭이 사이사이는 잡초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손이 오래 다녀간 자리의 특징이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호미를 들고 며느리에게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여기부터 라는 뜻 같았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상추 사이에 잔풀을 집어냈다. 흙은 밤새 습기를 머금어 부드러웠다. 손끝으로 뿌리를 뽑을 때마다 작은 파문처럼 흙결이 흔들렸다. 그 옆에서 시아버지는 잡초를 뽑지 않았다. 대신 고랑의 물길만 정리했다. 물은 말보다 정확했고 방향을 잡아두면 괜히 헤매지 않았다. 아버지, 오늘 감 두어 개만 따갈까요? 시아버지는 잠깐 멈췄다.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호미 자루에 끼워두었던 작은 연필로 낡은 메모지를 꺼내 두 글자를 적었다. 서리. 첫서리가 내리기 전엔 건드리지 않는 습관. 달달함이 더 맺히는 때를 오래 기다려온 시간. 며느리는 그 글자 하나에서 집안에 가만히 걸려있던 수건과 약봉투 뒷면의 글씨, 그리고 뜨거운 건 서서히라는 문장을 함께 떠올렸다.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온 같은 속도였다. 작업은 길지 않았다. 몸을 일으켰을 때 셋의 손바닥에 흙이 비슷하게 묻어 있었다. 남편이 물병을 건넸고 며느리는 조심스레 받아 시아버지 쪽으로 먼저 내밀었다. 그 작은 순서 바꿈이 어색하지 않게 지나갔다. 돌아오는 길, 동네 우체국 담벼락에 붙은 안내문이 바람에 흔들렸다. 시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잠깐 그것을 살폈다. 검진 안내, 보이스피싱 경고, 마을 행사 일정. 그중 한 장엔 큰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청력 발성, 재활 상담 접수. 며느리는 그 종이를 읽고 시선을 내렸다.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팔토시에 손을 닦으며 맞아주었다. 식탁엔 이미 죽 끓일 준비가 반쯤 되어 있었다. 멸치와 다시마를 빼낸 국물, 씻어 불린 쌀, 얇게 채 썬 파.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어받았다. 불을 가장 약하게 줄였다. 뜨거운 건 서서히. 약봉투 뒤에 그 문장은 조리에도 마음에도 같았다. 가끔 밥주걱으로 바닥을 훑어내며 눌어붙지 않도록 살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소금과 참기름을 준비했고 남편은 그릇을 데웠다. 시아버지는 문가에 서서 냄비 뚜껑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봤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죽이 뜸에 들 무렵 며느리는 작은 사발을 따로 덜어 식탁 위에 먼저 올려두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만 메모지를 한 장 내려놓았다. 글씨는 또박또박했다. 감탕은 연하게, 죽은 더 연하게. 나레이션. 시아버지는 그 글을 천천히 읽었다. 그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돌아왔다. 얼마 후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작은 종이를 꺼냈다. 이번엔 그의 차례였다. 오늘은 괜찮다. 괜찮다는 말엔 여러 뜻이 있었다. 먹을 수 있다는 뜻, 함께 앉을 수 있다는 뜻, 그리고 천천히 말해도 된다는 뜻. 감은 많이 익어 있었다. 날이 아직 이르지만 감 한 조각을 아주 얇게 썰어 잔 옆 접시에 올려두었다. 시아버지는 잔을 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며느리에게로 돌렸다. 그 눈빛은 허락도 부탁도 아니었다. 기억을 나누자. 는 쪽에 가까웠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불어 식혔다. 며느리는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이 집의 시간이 스며 있는 것을 느꼈다. 서둘지 않는 숨, 다그치지 않는 손길. 그게 이 집의 말이었다.
아버지 다음 주 병원 한번 같이 가요. 그 상담도 한번 알아보면. 시아버지는 고개를 바로 들지 않았다. 항상 그랬듯 천천히 올렸다. 그리고 짧게, 아주 짧게 입술을 떼었다. 소리가 아닌 바람 같은 발화였지만 분명했다. 그래. 단 한 음절. 하지만 그 한 음절은 길었다. 오랜 시간의 고개 끄덕임과 같은 길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조용히 마루에 나가 신발을 가지런히 맞췄다. 뒤꿈치가 곧게 닿았다. 그 동작은 흉내가 아니라 이해였다. 그때 현관문 틈으로 가을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감나무 잎이 햇살에 흔들리는 그림자가 마루바닥을 지나갔다. 시애버지는 창가에 서서 그 그림자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봉투 속엔 오래된 씨앗이 몇 알 들어 있었다. 겉면에는 느린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봄. 그는 봉투를 며느리에게 내밀었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뜻은 명확했다. 함께 심자는 것. 기억을 지키는 일을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하자는 것. 예. 봄에 심을게요. 그리고 가을엔 같이 기다릴게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웃음엔 소리가 없었다. 하지만 방의 밝기가 조금 달라졌다. 남편은 창문 걸쇠를 한번 확인하고 살짝 열어 바람길을 만들었다. 공기가 들어오고 오래 갇혀있던 냄새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짧은 편지를 썼다. 수첩 첫 장의 글씨체를 흉내내어 또박또박. 말보다 먼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집에서 배웁니다. 서두르지 않는 온도, 끊기지 않는 기다림으로 저도 여기 있겠습니다. 편지를 수첩 사이에 살짝 끼워 넣고 덮었다. 닫는다는 건 끝이 아니었다. 다음에 열기 위해 모양을 갖추는 일이었다. 밤이 오자 감나무는 바람에 아주 작게 몸을 흔들었다. 가지 끝에서 잎이 서로 스치며 내는 소리는 귓가에서 금방 사라지는 듯 했지만 가슴 안에서는 오래 머물렀다. 며느리는 베란다에 면수건을 한 장 더 걸었다. 오늘은 자신이 먼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쪽지를 붙였다. 내일 아침엔 죽. 그 다음엔 함께 이야기 조금. 이 집의 말은 여전히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양이 달라졌다. 벽에서 길로, 끊김에서 이어짐으로. 문을 닫기 전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보았다. 감은 아직 나무에 달려 있었다. 서리가 내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 기다림은 이 집의 언어였고 이제 그녀의 언어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흘렀다. 고맙네. 그 한마디는 집안의 모든 문을 다 열어젖히지는 못했지만 손잡이의 온도를 바꾸기엔 충분했다. 내일의 손이 망설이지 않게 해주는 온도. 그 온도에서 이 집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서리가 내리기 전날 밤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창가 유리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는 흰빛을 조용히 품고 서 있었다. 며느리는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았다. 기다림의 끝이 다가오는 느낌. 그러나 마음은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른다고 빨라지는 계절은 없으니까. 새벽 공기는 묵직했다.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 깊숙한 곳까지 차갑게 닿는 공기. 그 속에서 감의 색은 밤보다 더 선명했다. 빛이 완전히 오지 않았는데도 나무 위 주황빛은 스스로 빛을 낸 듯했다. 시아버지는 마당으로 먼저 나왔다. 그의 걸음은 변하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히, 그리고 단단히. 며느리는 조금 늦게 뒤따랐다. 그 발걸음엔 주저가 없었다. 이제는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거리였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 약간 뒤, 늘 그랬던 것과는 다른 위치에 섰다. 예전에는 두 사람 사이를 메우려 서 있었다면 지금은 그 둘이 함께 서는 것을 지켜보는 자리에 있었다. 감은 많이 익어 있었다. 처음엔 단단했겠지만 시간은 제 몫을 했다. 햇빛과 밤 공기, 바람과 기다림은 말보다도 느리고 말보다도 정확하게 무르익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가지를 잡았다. 손등에 굳은 살, 오래 남은 흉터, 그리고 부드러운 손바닥. 그 손이 감 하나를 감싸는 모습은 오래도록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 붙잡고 있던 마음의 모양이기도 했다. 그는 감을 비틀지 않았다. 힘을 주지도 않았다. 그저 나무가 놓아줄 때까지 기다렸다. 툭! 감이 자연스럽게 손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마음에는 길게 남았다. 마치 오해가 사라질 때 나는 소리 같았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손에서 그 감을 받아들었다. 조심스럽게 마치 손바닥에 닿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시간인 것처럼. 감은 따뜻했다. 햇빛 때문도 온도 때문도 아니었다. 시간이 오래 머문 자리만이 갖는 따뜻함이었다. 예쁘네요. 그 말은 감을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향한 말이었다. 시아버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 이 순간이 그랬다. 남편이 조용히 사다리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건네지 않았다. 시아버지에게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사다리를 나무 아래에 두고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는 누가 올라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사다리에 올랐다. 급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한 칸씩. 바람이 아주 가볍게 스쳤다. 잎사귀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숨 같은 소리를 냈다. 그녀의 손이 가장 높이 익은 감 하나를 감쌌다. 그 감은 딱 지금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두르지 않아도, 힘을 주지 않아도,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스레 놓을 수 있는 시기. 툭! 그 소리는 말 대신 오래 남았다. 멱살을 옮기듯 마음을 옮길 수도 있다면 아마 이 순간이 그랬을 것이다. 말로 붙잡지 않고 눈물로 흘리지 않고 떠나간 사람을 잊지 않으면서도 남아있는 사람끼리 조용히 이어지는 시간. 감은 그 자리에 오래 매달려 있었고 이제 손바닥에 머물러 있었다. 기억도 그렇게 조금씩 자리만 바뀌는 것이었다. 서리가 내린 날, 이 집은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시작했다. 겨울은 조용하게 흘렀다. 눈은 많이 오지 않았고 바람은 생각보다 매서웠지만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지 않았다. 말이 많지 않은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날카롭던 침묵은 어느새 부드럽게 내려앉은 이불 같은 침묵이 되었다. 그 변화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들에서 드러났다. 식사 후 시아버지는 이제 먼저 자리를 비키지 않았다. 며느리는 국을 데울 때 한 번 더 맛을 보았다. 남편은 날씨가 흐린 날에도 감나무 아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적은 말로 집을 지탱하고 있었다. 봄의 첫날 햇빛이 천천히 마당에 흙을 데우기 시작할 때 시아버지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겉면에는 단 한 글자, 봄. 봉투가 오래된 종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보관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봉투를 며느리에게 다시 건넸다. 이번엔 설명도 머뭇거림도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건네는 손,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의 무게는 언제나 가볍게 보인다. 텃밭 흙은 겨울 동안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며느리는 장갑을 끼지 않았다. 흙의 결을 그대로 느끼고 싶었다. 손끝으로 살짝 흙을 파고 씨앗을 조심히 눕히고 그 위에 부드럽게 흙을 덮었다. 그 동작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듯 조심스러웠다. 흙은 따뜻했다. 겨울을 버틴 땅만이 갖는 잔열 같은 온도. 며느리는 속으로 말했다. 말은 소리가 아니어도 된다. 여기서 자라. 시아버지는 옆에서 나무 막대를 2개 박아 바람결에 기울지 않도록 작은 지지대를 세워두었다. 그 동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의미가 분명했다. 지켜주겠다는 뜻.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지키는 것. 올해는 우리가 같이 기다리자. 그 말은 봄을 향한 말이었고, 여름을 향한 말이었고, 가을을 향한 말이었다. 그 말은 시간의 속도를 믿는 사람의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부엌 창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 집은 말 대신 걸음으로 움직이는 집이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빛은 충분했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사라진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여름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싫은 순간이었다. 봄비가 몇 번 지나가고 새싹이 조용히 줄기를 세우고 감나무의 잎이 진한 초록으로 물드는 사이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과 똑같은 움직임이었지만 느낌이 달라졌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아침마다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나 이제는 문지방을 건너며 잠시 며느리에게 눈을 맞췄다. 그 짧은 순간이 아무 말보다 길었다. 상추를 씻고 있던 며느리는 문가에 비스듬히 선 시아버지를 보고 천천히 말을 건넸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먼저 밥 볼게요. 조심스럽지도 않았다. 자연스러웠다. 시아버지는 잠시 멈춰 듣고 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가 전보다 조금 더 짧아져 있었다. 그건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부엌에서는 조용한 소리가 났다. 칼이 도마 위를 지나가는 소리, 냄비 안에서 물이 고르게 끓어오르는 소리.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고 감자 익는 냄새를 확인했다. 조금만 더 속까지 익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해. 그 말은 감자에게 한 말 같았지만 실은 사람에게 닿는 말이었다. 며느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점심상이 차려졌을 때 네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았다. 이 집에서 네 사람이 한 번에 앉는 일은 사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누구도 자리를 비키지 않았다. 누구도 떠나지 않았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풍경은 완성되어 있었다. 아버지, 병원 예약했어요. 내일 오전이래요. 시아버지는 놀라지 않았다. 걱정도 없었다.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대답했다. 가자. 그 한마디는 겨울을 끝내고 문을 여는 말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네 사람은 감나무 아래에 섰다. 바람이 잎을 스탠드처럼 흔들었고 그 그림자가 네 사람의 발등 위에 머물렀다. 감은 아직 여물지 않았다. 하지만 색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기다림은 이 집의 가장 오래된 언어였고 이제 네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다. 올해는 같이 따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말없이 짓는 미소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면수건을 널며 작은 쪽지 한 장을 또 붙였다. 내일 병원. 우리네. 쪽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지만 종이는 떨어지지 않았다. 붙들고 있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무 오래 닫아두지 않도록 조용히 펼쳐진 시간 속에서 네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다. 이 집은 말로 이어진 집이 아니었다. 서툰 손들이 조금씩 내밀어 붙잡고 다시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이어진 집이었다. 감나무는 그걸 알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 감은 익을 것이다. 그러면 네 사람은 한자리에서 같은 속도로 천천히 같은 감을 나눌 것이다. 설이 내리기 직전 가장 달콤할 때 기다린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 계절의 온도로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아프지 않은 자리에서 머무르기 시작했다. 흙에 씨앗을 묻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다. 손바닥과 땅 사이에 한 사람의 마음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건 약속이었다. 말보다 오래가는 약속. 서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함께 기다리겠다. 감나무 아래에는 바람이 잔잔했다. 그 바람 속에서 씨앗은 이미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감은 한 계절을 기다려 달아졌다. 그 기다림 동안 누군가는 마음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마음을 열었고, 누군가는 마음을 다시 주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는 말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래 머물러주는 손, 천천히 끓이는 국물, 뒷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는 눈. 그런 것들이 서로의 시간을 이어붙였다. 이 집은 이제 말이 적어도 괜찮다. 말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다. 머물러주는 마음은 언제나 제때 도착했다. 비록 조금 늦었을 뿐. 그리고 지금 감나무는 또 한 해를 준비하고 있다. 설이 내릴 즈음 네 사람은 함께 웃을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계절을 나누며. 지금까지 사연 라디오였습니다.